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신호를 주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 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불법 파견 처벌과 정규직 전환,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1박 2일 노숙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음향 차량을 강제로 견인했습니다. 몇 년째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이렇게 때려맞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 체증은 워낙 이 집회 말고도 많으니까 그거 빼더라도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문화재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짜고 치는 느낌이 갔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송 음향차 앞에 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경찰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차량 막듯이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제 그 이사라 동지가 우리 나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견인차가 오니까 견인차 앞에 쓴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먼저 막아서 차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일단 차량을 빼자가 목표였던 것 같고 그 얘기는 문화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일부러 문화제를 못하게 음향을 뺀다. 음향을 빼면은 어쨌든 자신들은 소기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앰프로 하면 밖에 들리지도 않고 효과가 적으니까 그걸 성과로 포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당장 인도의 문화재 장소를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차를 뺄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문화재 장소를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방송차에 이게 유세 차량이랑 비슷한 거예요.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전바를 잡지 않으면 넘어지고도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견인차가 차를 들어올릴 때 앞에가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서 있던 사람들 둥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앞에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러다 넘어지고 떨어지면 다칠 텐데 다쳐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만을 걱정하는 게 분명하다는 게 지금 차를 안전조차니까 뭐 내리사라든가 아니면 바를 해주세요 이런 말도 없이 했다는 거. 이게 제일 위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심각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와 활동가가 무리하게 연행되었습니다. 음향 차량이 견인됐지만 노동자들은 자리에 남아서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은 통행로의 절반을 근거 없이 펜스로 막아서며 보행자의 통행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문화제 참가자들을 차례로 이격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제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김열부터 이제 한 분씩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강제로 집행이 된 거였고 한 명당 4명씩 경찰이 붙어서 완전 들어서 발에 동동 뜬 채로 여기까지 연행이 됐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에게는 저희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자체가. 방송차를 견인하고 문화제 참가자들을 이격 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여러 차례 문제적인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단속할 때 소속을 안 밝히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소속을 안 밝히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벼운 인사말과 함께 단속 내용을 고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지. 못 얻잖아요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하시는데. 정보 청구하세요. 그렇죠? 한 경찰 같은 경우엔 소속과 이름을 계속 물어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그건 안 되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건 사후적인 거고 개변을 늘어놓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공무집행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나의 권리를 침해하냐. 예를 들어 통행을 막으면 당신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느냐. 그래서 소속과 이름이 뭐냐. 이걸 밝히게 되어 있어요. 공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휴가 내고 여기 놀러 온 거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지. 아무리 경찰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체증행위는 지정된
장비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 이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처럼 혐오와 비난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SNS 올려갖고 막 우리를 욕한다, 노조 혐오로.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두 번째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정된 장비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체증은 그래서 하는 건데, 한 여성 정보과 형사가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찍었고,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걸 개인 카톡으로 보낸 거를 이제 집회 참가자가 봤어요. 왜 찍었냐 하냐니까 체증이 아니래요. 근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공무 중인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개인 카톡으로 보냈다. 왜 카톡으로 보냈냐? 남편한테 보냈다는 거야, 텔레방. 남편한테 그거 보내는 자체가 문제인 건데, 남편한테 보냈으니까 SNS에 안 올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변, 이 기본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 중인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공무의 일인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초상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래서 남편한테만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서 적반하장적으로 경찰관 장비 규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좀 황당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 한 4-5명이 팔이랑 어깨랑 여튼 상체 쪽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저항하면서 갔더니 제 바지를 잡았는데 그러다가 손이 바지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엉덩이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뺐으면 좋겠다기보다 빼야죠. 바지 안에 손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빼라고, 손 빼라고, 바지 안에 손 들어갔다고 손 빼라 이렇게 얘기했고 계속 안 뺐어요. 내가 지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다, 바지 안에 손 들어온 거 빼라는 거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이 말 잘 들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말 잘 들으면 바지에 손 빼준다는 거죠. 제가 뭐 계속 신체 자유, 이동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거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 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너무 그래요?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되게 지금도 약간 그 엉덩이 쪽에 손이 들어온 그 감각이 아직도 약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뭔가 그 불쾌한 느낌이 아직도 그 신체 부위 쪽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태어나서 말 잘 들으면 바지에서 손 빼주겠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남성들 틈에 제가 있어가지고 남성들을 먼저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끌려가면서 저한테 덮쳐질 위험이 한 2-3번 있었고, 여경들이 와가지고 저 연행해 가는데 한 4명? 처음에 4명이 붙었는데, 일단 뭐 양쪽 끼고 일하는 건 맞는데 저 허리춤에 손을 넣어가지고 옷을 휙 감더라고요. 근데 바지가 있는 대로 올라갔거든요, 속옷하고. 근데 뒤에 남자 경찰 다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저 민망한 것도 있지만 제 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손댄다는 게 저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춤 잡고 있다가 내가 놓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놓긴 했는데 뒤에 여경이 2명이 더 왔는데 또 잡는 거예요, 허리를. 일단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평화롭게 문화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까지 폭력을 써가면서 잡아갔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이거 깡패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깡패 경찰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남자 경찰이 맞다고, 우리 깡패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도 큰 투쟁 해봤는데 난 이런 경찰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못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이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해산하는 과정도 그거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연행했던 최성영이 대한문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연행하고 해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저희가 판결 낸 게 아무리 뭐 미신고고 불법이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산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불법인데, 해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컸어요. 부당한 이격행위도 문제였지만, 물리력 사유였지만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거기 과정에서 말 잘 들으면이라고 했던 얘기는 나이 차별도 있는 거죠. 젊어 보이는 젊은 활동가니까 이렇게 한 거여서.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했던 동지들도 이격을 했어요.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제가 이제 15년을 했지만 조끼를 입은 사람을 이렇게 이격하진 않거든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시 활동 방해가 되고 자기들한테도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오늘 얘네들이 전혀 사람의 모두가 보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될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지침대로만 한다, 이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했던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는 뭐 또 특이한 점 3번째가 있네요. 사복경찰이 많았던 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은 정복을 입고, 그 집회 신고된 집회에는 주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경찰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사복경찰들이 되게 정보학과 형사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와 있었고, 여기서도 되게 많았어요. 여성 경찰들도 많았고, 뭐 직장인
가방도 맨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정보를 캐내기 위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사찰로서 되게 문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박 2일 하기로 한 사람들이 텐트를 언제 치는지 어디서 캐내온지 이런 게 집회되어 있으면 들리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사복경찰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집회보다 훨씬 사복경찰이 많았다. 노숙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 활동은 자신이 공무 중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밀 정탑, 일종의 사찰 행위를 하는 식으로 집회 관리를 하는 거는 잘못된 집회 관리인 거죠. 그게 특이한 점이고 이렇게 노숙을 그동안 해오고 문화재를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군주제였구나. 황당하고 참담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재 경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됩니다. 방송할 때도 시민분들 그리고 기자분들만 안전을 위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 방송을 했고 저희는 그냥 시민도 아닌 거고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연행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진짜 그런 멘트를 그 큰 방송으로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용기지 않아요? 기자하고 시민만 사람이고 우린 사람도 아니야. 와, 어떻게 그런 멘트를 치냐? 이날 많은 언론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무엇을 요구하며 이곳 대법원 앞에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투쟁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로서 우리 사건도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현대기아차나 다른 동지들은 수년째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법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측이 자기들이 잘못을 감추고 면피할 수 있는 시간을 끄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빠른 발견과 또 우리가 법이 지연됨으로 해서 생활도 피폐해지고 있으니까 조속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데서 그거를 이제 촉구하고 또 그와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 삶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문화재나 투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이제 가진다 생각해서 투쟁에 참여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는 거는 이제 그러한 공론화되는 자체를 무마하고 자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이역 조치를 당한 뒤 대법원 맞은편 거리에서 문화제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제가 끝난 뒤 노동자들은 1박 2일 투쟁 일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행된 3명의 동지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26일 오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됐던 3명의 동지들이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렇듯 경찰의 탄압이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건설노조의 1박 2일 투쟁 이후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거나 집회 신고 단계부터 제한을 두겠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탄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은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라.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렇게 이격시키는 거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투쟁을 초반에 밟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기죽지 말고 더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너희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것을 대물림해라. 그런 사회 구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자본과 권력이 합쳐서 강력하게 추진할 테니까 자본과 권력이 하나 돼서 연대해서 이 구조를 고착화시키자.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사장! 최저임금! 민주주의! 윤석열은! 비정규직 다죽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비정규직 다죽이는